안녕하십니까, 이리기획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달력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지금 각 원에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통해서 지금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화면에 그 원에서 계약된 상품군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고요. 여기 있는 제품들이 처음부터 보이는 게 아니고요. 각 본점과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원과의 계약 상황에 따라서 제품군이 다르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제품들은 거의 다 편집기, 즉 편집을 할 수 있는 툴이 같습니다. 압축 앨범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은요, 캘린더를 할 줄 아시고요. 반대로 캘린더를 할 줄 아시는 분들도 나머지 상품군을 다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 앨범만 약간 다르고요. 핸드폰 앨범만요. 나머지는 100%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캘린더 위주로 설명을 하겠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거울 달력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달력을요, 총 8가지 제공을 합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거울 보이시죠? 일반 탁상 달력에 구멍이 뚫려서 거울을 달고 나가는 걸 거울 달력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기존 달력을 일반 달력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100% 같은 제품이에요. 다만 재본할 때만 이 부분에 거울이 달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울 달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집하는 방식은 100% 동일합니다. 참고로 A형, B형, C형, D형 있죠. 일반 달력도 A, B, C, D형이 있어요. 사진을 넣을 수 있는 배경에 따라 다르게 되겠고요. 보편적으로 A, B형은 한 달에 한 장씩, 그리고 C, D형은 한 달에 여러 장의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컨셉입니다. 물론 그것도 편집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유저분들께서,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편집은요, 맨 처음에 원하시는 아니면 계약이 이미 확정된 제품을 클릭하시게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거울 달력 A형으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제품을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편집기가 뜹니다. 옵션 선택이라고 있죠. 그냥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제목 부분에 어떤 거를 쓰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려도 잘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제가 대충 설명은 할게요. 이런 달력과 앨범 같은 제품들을요, 원의 특성상 어떻게 작업을 하겠습니까? 아이들 한 명당 그때그때마다 달력을 고르지는 않겠죠. 달력을 먼저 고른 후에 그 틀 안에다가 사진만 바꿔서 개별 편집을 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거를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진 넣는 배경을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템플릿 안에 사진을 넣는 것이 이제 편집의 기본 개념이겠죠. 다만 이 템플릿이 원에서 편집을 하실 때, 물론 한 원에서 템플릿 하나로 전부 다 편집할 수 있겠지만 각 반마다 예를 들어서 취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선생님은 A형 달력을 하고 싶고 어떤 선생님은 B형 달력을 하고 싶겠죠. 그럴 때 구분을 주기 위해서 바로 제목을 쓰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제목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제목을 일회습 유치원 달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편집 버튼 누르시면요, 편집기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편집기는 각 원의 컴퓨터 성능과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자, 편집기 화면이 보입니다. 자, 이 화면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익숙해지셔야 되는 편집기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페이지 편집이라는 버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자, 이게 거울 달력 A형에 대한 그림이에요. 여기서 상세 편집을 누르시게 되면요, 좀 더 크게 볼 수가 있겠고요. 편집을 할 수 있는 제어 창으로 바뀝니다. 자, 중요한 점이 제가 왜 거울 달력으로 설명을 드렸냐고 말씀을 드리면요, 자, 상단에 거울영역이라고 빨간색 원안에 글씨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편집 후에 달력이 출고가 될 때 윗부분에 거울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요. 이 뜻은 뭐가 될까요? 사진을 넣지 말라라는 뜻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사진을 넣지 말고 이 부분은 비워두라고 경고 문구를 남긴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사진의 영역이 넘어오게 되면 여기가 잘리게 되겠죠.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울 영역까지는 사진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총 26페이지의 화면이 보여요. 무슨 뜻이냐면, 자, 앞장 표지예요. 표지 뒷장은요, 이렇게 날짜만 들어가는 화면이에요. 당연히 여기 경고 문구가 또 써 있어요. 날짜만 들어가는 페이지입니다. 절대 사진을 넣지 마세요. 넣어도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완제품이니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써 있으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진을 절대 넣지 마세요. 사진은 이 앞장에만 넣는 거고요. 뒷장은 그냥 남겨두시면 됩니다. 건너뛰시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설명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울 달력 A형 템플릿, 이거를 저희가 마스터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마스터 템플릿은 아까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터 템플릿은 각 원에서 편집을 할 때 각각의 아이들마다 템플릿을 고르는 게 아니고요, 반대 개념이에요. 하나의 템플릿을 고른 후에 그 안에다가 아이들만 바꿔서, 사진만 바꿔서 개별 편집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비어있는 템플릿이 만약에 이곳에 사진을 넣게 되면 당연히 다른 친구들이 편집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공통된 템플릿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편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편집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 누르시면요,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확인을 누르면요, 화면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요, 제가 아까 이리에스 유치원 달력이라고 보여드렸어요. 그쵸? 캘린더 2013년 거울 달력 A형 맞죠? 이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왼쪽 사이드 메뉴를 보시겠어요? 홈, 공지사항, 편집 중 보관함, 신규 편집 중 보관함, 장바구니. 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편집을 하시게 되면요, 처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홈 버튼 누르면 이 화면으로 로그인이 처음에 돼요. 근데 마스터 템플릿을요, 아까 제가 이거 클릭을 해서 제목을 설정하고 저장을 했죠. 그게 편집 중 보관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즉, 이 화면은요, 마스터 템플릿 저장을 일단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볼 필요가 없는 화면이에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왼쪽에 있는 편집 중 보관함으로 넘어오셔서 편집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근데 편집 중 보관함을 클릭을 하면요, 여기 신규 편집 중 보관함이라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곳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신규 편집 중 보관함은요, 2012 학년도 1회 기획에서 새로 만든 기능 때문에 생긴 영역인데요. 자, 편집 중 보관함은 기존의 거래처에서만 사용하는 거고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모든 원에서는요, 앞으로 신규 편집 중 보관함을 클릭해서 들어와 주세요. 자, 보이시나요? 신규 편집 중 보관함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일회숨 유치원 달력이라고 마스터 템플릿이 생겨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반 추가라고 버튼이 보이시죠? 자, 눌러볼까요? 자, 아무것도 없죠. 왜냐? 아직 반을 생성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반을 생성하고 원생을 생성하고 사진을 올리는 설명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원화관리 바로가기를 통해서요, 그 원화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버튼을 눌러볼게요. 로그인을 한 번 더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창이 다릅니다. 자, 이곳은 편집을 총괄하는 화면이고요. 여기는 원화 관리를 하는 화면인데요. 그래서 로그인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한 번 더 쳐야 되는데요. 자, 여기 어떤 걸 넣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로그아웃을 해서 한번 초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원에서 회원가입을요, 직접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서, 자, 약관 동의하고 본점 체크를 하고 여러가지 이제 이런 서식을 작성을 했겠죠. 직접 이렇게 가입한 원은요, 이때 작성했던 아이디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해당 아이디로요. 근데 다른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일회기획, 지금 화면을 보시는 원을 관리하는 일회기획 본점이 있죠. 일회기획 본점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요,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원에 통보를 해주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편집 아이디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창을 통해서 직접 가입한 원은 그 해당 아이디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일회기획 본점을 통해서 아이디를 통보받으신 원은 또 다른 아이디를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상이 없더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재로그인을 할게요. 자, 여기 원화관리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편집과 관리가 아이디가 다른 걸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자, 로그인 버튼 누를게요. 아,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 화면 보이시나요? 자, 또 설명드리지만 여기가 바로 편집하는 화면이고요. 여기가 관리하는 화면이에요. 다릅니다. 창이 두 개가 존재를 해요. 자, 지금은 다른 메뉴 보지 마시고요. 반원화 관리 버튼이 있죠? 요거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반면과 원생 이름을 쓸 수 있는 페이지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테스트 언더바 노랑밤. 자, 인터 버튼에도 등록이 되고요. 테스트 언더바 초록밤 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도 등록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초록반을 클릭을 하면 옆에 창이 바뀝니다. 원명은 원화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랑반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초록반과 노랑반의 반과 원생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바꿔서요, 편집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신규 편집진 보관함을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마스터 템플릿 만든 거 기억나시나요? 공통된 그림을 가진 사진 배경이에요. 자, 반추가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반추가 버튼을 누르면요, 이게 커서가 생겨요. 자, 클릭해 볼게요. 자, 어떠시나요? 여기 제가 아까 만들었던 초록반과 노랑반이 생겨 있죠. 제가 초록반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초록반이, 제가 지금 오타가 났네요. 초록박이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원화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요. 원화가 생겨 있게 되겠죠. 자, 박태환 설정하고요. 추가. 원화 추가 또 한 명 해볼게요. 박지성 추가. 그리고 제가 반을 한 번 더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반 추가할게요. 자, 노랑반. 원화 추가해서 싸이라는 원생을 불러왔습니다. 자, 관리자 페이지에서 여기 이 메뉴를 통해서 만든 반과 원생이 불려지는 형식이에요.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 미리 만들어진 반과 원생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제가 싸이라는 친구를 볼게요. 여기 미리 보기 버튼을 보면요. 지금 현재 이 싸이라는 친구가 편집을 할 배경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A형을 골랐던 그림이 그대로 뜨게 되어 있죠. 제가 반을 한번 바꿔볼게요. 박지성이라는 아이를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싸이라는 원상과 같은 그림이 떴어요. 이 뜻은 뭐냐면요. 이래승 유치원이라고 제목을 붙였죠, 아까. 그리고 제가 마스터 템플릿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 원에 생성된 반이 두 반인데, 그 원생도 여러 명이지만, 결국에는 같은 그림을 쓴다는 뜻이에요. 즉, 무슨 뜻이냐면,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개별 편집을 할 때 조금 바뀔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래승 유치원 달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생성만 해서 쓸 뿐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즉, 이게 나무로 치면 이게 뿌리예요. 그리고 이게 반이 죽이면 원생이 열매가 되겠죠. 즉,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편집을 어떻게 하냐? 여기 편집 버튼 보이시죠? 자, 싸이라는 원생으로 편집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편집기가 떴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아직까지 사진을 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상태로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사진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앨범이라든지 모든 이런 포토 상품의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이런 비어있는 영역에 사진을 넣는 것이겠죠. 사진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요. 왼쪽에 이렇게 경로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경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를 클릭하면요. 이 썸네일 형식으로 사진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전체 사진 추가라는 버튼이 있고요. 선택 사진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걸 누르면 여기 화면상에 보이는 모든 사진이 불려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촬영일이라든지 파일명이라든지 여러가지 설정에 따라서 보여지는 화면이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기본적으로 촬영일을 해놓고요. 파일명을 해볼게요. 그건 좀 바뀝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글이라든지 숫자로 파일을 정리하신 사진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전체 사진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총 9장의 사진이 불러졌고요.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이콘 보이시나요? 적합이라고 아이콘이 떠있죠. 그쵸? 만약에 여기가요. 품질 저하 아이콘이 뜰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이 달력을 편집하기에는 지금 뜨여져 있는 사진에 대한 화질이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런 질문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전화가 와요. 품질 저하가 뜬 거예요. 원에서 답답하니까 전화가 옵니다. 사진에 얼마큼 좋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상식적으로 사진이 좋지 않다, 나쁘다라는 표현을 얼마큼 할 수 있을지 저희가 많이 난감합니다. 즉 수치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 하면 품질 저하라는 아이콘이 떴으면요. 그 사진은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어떤 질문도 받지 않겠습니다. 다행히 적합이라고 떠 있겠죠. 자,
오른쪽 하단의 상세 편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말 그대로 상세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페이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어떻게 넣냐? 자, 먼저 하단에 템플릿을 클릭하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표지예요. 사진을 끌어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여기 있는 것들과 여기 있는 버튼들은 전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눌러보면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런 거를 오늘 다 설명을 드리려면 이 강의가 너무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최단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편집을 하고 주문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가장 최단 루트로 알려드리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다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울 열경에 사진 넣지 말고요. 그 다음 장에는 사진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건너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장에 1월달 편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잡고 클릭하면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사진이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3장을 다 채우게 되면 편집 완료를 누르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달력을 편집하든 앨범 편집하든 중요한 건 편집기를 띄웠을 때 그런 편집 완료 버튼을 모든 칸에 모든 영역에 사진이 꽉 찼을 때 가능하냐? 그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사진이 총 3장밖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편집 완료 버튼을 누르면요, 중간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어디에 저장된다고 말씀한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신규 편집 중 보관함으로 넘어왔습니다. 미리 보기 버튼 보기 전에 자, 편집률을 보시겠습니까? 23%가 됐어요. 즉, 이 전체 제품의 사진 영역의 23%가 완성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보기 편한 기능이고요. 자,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사진이 이만큼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한눈에 편집기를 띄우지 않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는 편집률이 0%고 사진이 비어있겠죠. 이래섬 유치원에서 이래섬 유치원 달력이라는 이 마스터 템플릿에서는요, 무한대로 반과 무한대로 원생이 생성이 돼요. 하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그림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명이 정해진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달력이라 함은 보편적으로 하단에 원명이 거의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넣지 않았죠. 제가 아까는 그 설명까지 드리면 너무나 설명이 길어지고 복잡해질까봐 설명을 드리지 않았고요. 자, 제가 이번에 하단에 달력 원명을 넣는 설명까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편집하기에 좋은 팁까지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스터 템플릿은 대충 이해가 가실 겁니다. 공통된 배경을 미리 골라놓고 그 안에 반과 원생을 생성해서 편집을 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럼 제가 마스터 템플릿을 만들 때 이렇게 저희가 제공한 대로가 아니고 뭔가 변형을 주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스터 템플릿을 만드는 과정은요, 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홈 버튼 다시 갔죠. 제가 이번에는요, 거울 달력 B형으로 편집을 마스터 템플릿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 하면요, 제가 옵션은 그냥 선택만 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제목을요, 마스터 템플릿 테스트 배경이라고 제가 아주 길게 배경을 이름을 붙였어요. 이 제목을 붙였어요.
자, 편집하기 버튼을 누를게요. 자, 편집기가 떴고요. 제가 아까 뭘 눌렀죠? 페이지 편집을 눌렀죠? 자, 달력 B형이에요. 제가 아까 뭐 누른다 그랬죠? 상세 편집 누른다 그랬죠? 자, A형이랑 다른 그림이 떴고요. 자, 중요한 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하단에 원명을 넣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메뉴 중에서 글상자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저희 편집기는요, 글상자를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으면 글씨를 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상자를 띄우면 그냥 띄우는 게 아닙니다. 글상자를요, 이렇게 끝까지 늘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이드로 치우치게 되면요, 이 글이 삐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글상자를 쭉 늘려서 이 달력에 맞게끔 사이드 길이를 조정해서 글을 쓰시면 이제 자동으로 글씨가 정가운데로 정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한번 글씨를요, 다양한 글씨체가 제공이 되는데요. 자, 글씨 폰트도 좀 크게 하고요. 제가 엄청 크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의 숲 유치원, 글씨가 너무 크네요. 일의 숲 유치원, 전화번호, 전화번호 123-1234 라고 해서 제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마우스 보이세요? 네, 마우스 영역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마우스를요, 이렇게 사진 들어간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글씨 넣는 영역으로 갖다 대면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글씨 방금 제가 넣은 글상자 틀을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단축키로 컨트롤 C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다가 이 글씨를 붙여 놓을게요. 어떻게 놓냐? 그 다음 장 클릭을 해요. 제가 아까 이 부분은 건너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장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요, 컨트롤 V를 하면 바로 붙여넣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장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붙여넣기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13장 달력에 이렇게 넣게 되어 있어요. 자, 쭉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상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 완료를 누르는데, 그 전에 제가 또 마스터 템플릿을 좀 더 응용하는 걸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한번 앞에 원 전경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이미지 사진 추가 해서 자, 원 전경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경을 넣었어요. 그래서 편집 완료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 있는 사진을 예를 들어서 2장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내지는 복사, 2장을 켜려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여러 개를 넣었어요. 자, 아까 제공한 거랑 많이 달랐죠. 그쵸? 밑에 하단에 원명 넣고요, 앞장에 이렇게 원정경도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도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도록 수정을 했어요. 편집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제가 신규 편집 중 보관함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까 마스터 템플릿 테스트 배경이라고 제가 장황하게 글씨를 제목을 써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왜 길게 했냐?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마스터 템플릿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즉, 그 선생님이 로그인을 했을 때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마스터 템플릿을 고르시면 되고요. 저는요, 여기서 이걸 쓰겠다. 자, 미리 보기 볼게요. 자, 어떠나요? 지금 편집기를 띄웠을 때, 자, 편집기로 제가 띄워볼게요. 자, 편집기를 띄웠는데, 자, 아까랑 많이 다르죠, 그쵸? 여러분들께서 마스터 템플릿을요, 이렇게 미리 조정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진도 들어가고요. 밑에 원명도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 이 템플릿을 띄우면요, 모든 원생이 이 마스터 템플릿을 고르면 이렇게 편집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제가 사진을 넣어서요, 편집 완료를 빨리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서요, 대충 넣을게요. 이해해주세요. 제가 편집 완료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칸을 채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사진을 넣은 것 같죠? 편집 완료를 눌러볼게요. 자, 편집 완료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친구가요. 여기 진행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 뭐를 할 수 있냐? 주문하기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요. 이게 활성화가 되고요. 주문을 하게 되면요, 장바구니로 넘어가요.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까지만 하게 되시면요, 각 선생님들이 하실 작업은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원을 관할하는 일회기획 본점에 전화를 해서 편집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부터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마스터 템플릿만 이해하시면 거의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고요. 자, 마스터 템플릿은 마지막 설명 또 해드릴게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스터 템플릿은 한 가지의 배경을 정해놓고 그 안에 반과 원생을 추가해서 등록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이런 마스터 템플릿도 존재를 하고요, 이런 마스터 템플릿도 존재를 합니다. 각 원의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달력 편집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